그리고 됐죠. 얘기할 게 뭐가 있지? 일단 기말고사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0일 토요일 10일 맞나? 잠깐만요. 그쵸, 10일 토요일로 확정을 했고 지금 강의실을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될 수 있으면 중간고사 때 봤던 데랑 똑같은 데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요. 그 오전에 일정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오후에 보려고 하고, 뭐 시간은 저번에 3시부터 5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때랑 비슷하게 하여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원래 지난 학기 뭐 지지난 학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했냐면은 기말고사 범위에다가 중간고사 범위는 그냥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내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한두 문제. 그랬는데 그냥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안 나오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 이후로 기말고사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과 뭐 과제랑 이런 거 다 합쳐서, 대신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시험에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거는 빼고 전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그 치팅 시트 한 장짜리 만드는 것도 다 동일할 거고 그냥 요령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하여튼 강의실은 이번 주 내로 아마 오늘 정해질 것 같은데, 소리가 좀 큰 것 같다. 하여튼 오늘 정해질 것 같은데 오늘 정해지는 대로 바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어제 이 수업을 했는데 한 학기에 꼭 한두 번쯤은 그런 사고를 치는데 어제 마이크를 안 차고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찍은 영상은 소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겠죠? 한번 보자. 소리 잘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거 수업했는데 이것도 되게 빨리 끝나서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사실 좀 뭐 핑계를 대자면은 원래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화요일 목요일 수업 있잖아요. 이때도 이론 더하기 실습을 좀 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예를 들면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비대면이니까 어차피 그때는 뭐 강의실이랑 실습실 구분이 없으니까 항상 이론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거 배운 다음에 실습을 뒤에 한 30분 붙여서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면 수업에서 어거지로 이거를 쪼개다 보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됐냐면은 실습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저기에서 원래 이론 하던 게 사전 강의로 하나 들어갔죠. 사전 강의로 이론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요때 또 이론을 1시간 정도 하는 약간 요런 흐름이 돼버려서 좀 되게 애매한 것 같네요. 이번 학기에 실습이 좀 너무 시간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여튼 다음 학기에도 하게 된다면은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구글 시트 보시면은 제가 수업 시간은 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디멘셔널 리덕션을 할 건데, 우리가 두 개를 배웠죠. PCA랑 NMF를 했는데 요거 NMF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PCA에서는 뭐 할 거냐면은 2D의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해서 실제로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SVD를 해서 이제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추출이 되는지 그림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요거는 네, 실제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면은 그 데이터가 분포해 있는 축들이 오소고날하게 잘 뽑히나 요거를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손글씨 데이터 셋 있잖아요. 왜 갑자기 멈추지?
갑자기 멈췄어요. 손글씨 데이터셋을 가지고 차원 축소를 할 겁니다. 뭐 2차원부터 뭐 10차원, 15차원까지 축소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과연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를 볼 겁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셋은 784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도 우리가 충분히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사이킨런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걸 똑같이 해봅니다.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고요. 동일하다는 거는 2번 똑같이 해볼 겁니다. NMF는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것도 엠리스트 데이터셋에다가 NMF를 적용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디시전 트리까지는 굳이 학습하지는 않고 그냥 차원이 줄어들었을 때 여기서 뽑히는 이 축소되는 차원이랑 이 NMF를 이용을 했을 때 축소되는 차원이 그때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할게요. 일단 이거 한번 가져올게요. 이거 말고 하나만 더 올려올게요. 제가 여기 실습실 컴퓨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재부팅 할 때마다 다 새로 초기화가 돼가지고 맨날 패키지 같은 게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콜앱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콜앱에서 하셔도 되고, 뭐 만약에 이거 코드 돌려봐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되면은 뭐 자리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필요한 거 불러올 거고, 일단 2D로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할 거예요. 총 라지 N개, 디멘션을 라지 D로 받아서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할 건데, 요거를 하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왜 이래? 분산이 1짜리인 그냥 가운데에 동그랗게 모여있는 샘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x2의 매트릭스를 랜덤으로 하나 만들어서 이 x에다가 곱해가지고 좀 변형을 시킬 겁니다. 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a를 곱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 좀 시간 걸리겠다. 요렇게 가운데에 동그랗게 모여있어요. 특정한 방향으로 분포가 좀 몰려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곱해버리면은 그 벡터 하나하나가 변환이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기 이 늘어나는 축이나 줄어드는 축이 사실 여기 이 A라는 행렬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하죠. SVD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 셋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해보죠. 뭐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코베리언스를 구할 거예요. C라고 할게요. 코베리언스는 넘파이에 있는 코베리언스라는 걸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데이터 셋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n by d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 by 2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나오려면은 2x2가 나와야 맞아요. 2x2로 나와야 됩니다. 2x2로 나오려면은 여기를 디멘션 축으로 생각을 하고 이 축 같은 경우에는 샘플들이 1000개가 쌓여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베리언스는 기본적으로 얘를 d by n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옵션을 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각각의 로우로 들어가 있는 게 그 베리어블이 아니라 샘플이다 라는 뜻으로 해줘서 이렇게 C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2x2로 나옵니다. 2x2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거 안 넣으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1000x1000짜리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옵션을 제대로 줘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하면은 그 다음에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겁니다. 넘파이에 리니어 알제브라에 보면은 sv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넣어주면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주는데 이때 이 U 시그마 V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트랜스포즈를 해도 동일하구나. 내가 왜 수업을 맨날 그렇게 했거든. 여기 이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고널이 매트릭스가 아니라 벡터로 나옵니다. 벡터. 네, 이렇게 그냥 값이 두 개만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걸 만들려면은 라지 S라고 할게요. 다이아고널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할 수 있고 한번 볼게요. U랑 S랑 V 트랜스포즈를 곱했을 때 그거랑 실제 C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 행렬이 이렇게 생겼고 이 C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세 개의 행렬로 쪼개가지고 그 세 개를 곱했더니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행렬을 쪼갰다. 행렬 세 개로 쪼갰다. 잘 쪼개졌다 이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U랑 V랑 동일하게 나오는 것도 보여드렸죠. 여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U랑 V랑 어차피 이 코베리언스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여서 어차피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축을 U에 들어있는 첫 번째 컬럼 벡터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축을 U에 들어있는 두 번째 컬럼 벡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요것만 그려놓으면은 일단 데이터가 쭉 분포해 있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U1 방향으로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그러면은 U1 방향으로 선을 그을 거면은 0,0에서 출발을 해서 U1 두 번째 값 여기로 가는 선을 하나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려면은 X좌표는 0이랑 U1의 0 Y좌표는 0이랑 U1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축도 그리고 싶어요. 두 번째 축도 여기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파란색이 첫 번째 축이에요. 이 데이터로부터 코베리언스를 구하고 그 코베리언스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첫 번째 컬럼 벡터가 여기 파란색 방향이고 두 번째 컬럼 벡터가 여기 주황색 방향입니다.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싱귤러 밸류만큼 스케일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싱귤러 밸류로 지금은 유닛 벡터로 그렸지만 싱귤러 밸류까지 곱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기 어차피 벡터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축은 장축만큼 스케일링이 돼서 아까 이거 싱귤러 밸류가 얼마 나왔지? 한 번만 볼게요. 싱귤러 밸류가 4.28이랑 0.889래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는 4배 길어지고 요 방향으로는 한 0.8배가 되니까 이렇게 장축, 단축이 딱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점들, 벡터들로부터 코베리언스 구하고 SVD를 했더니 우리가 요 축을 딱 잘 뽑더라.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얘가 n by d로 들어있어. 그럼 U라는 행렬 중에서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d by 10짜리 그 컬럼 벡터들을 모아놓은 어떤 행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원 축소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Z라고 할 거예요. Z. 얘를 n by 10차원으로 줄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줄일 거예요. 얘는 사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x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x 안에는 샘플들이 로우 바이 로우로 차곡차곡 들어가 있고 여기 u에는 베이시스가 컬럼 바이 컬럼으로 차곡차곡 들어가 있으니까 이 행렬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는 그 각각의 샘플 뭐 첫 번째 샘플이 첫 번째 행에 들어가 있겠죠.
그거랑 이 10개랑 각각을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게 되는 거니까 요 순서로 곱하면은 총 n개의 샘플이 d 디멘션에서 10차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d10 대신에 이제 뭐 리듀스라고 쓸게요. 그럼 요만큼 가져오면은 요만큼을 써서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면 됩니다. 요렇게 차원 축소를 할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넘어가 봅시다. 일단 여기만 싹 갖고 올게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학습하려고 디시전 트리를 돌릴 거고, 데이터셋으로는 손글씨 데이터셋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걸 다룬 적이 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엠리스트에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면은 여기 인풋, 아웃풋 페어를 줘요. 이 인풋이랑 아웃풋을 쌍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 6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10,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28 x 28짜리 이미지로 돼 있잖아요.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 샘플을 28 x 28짜리로 불러오고, 컬러 맵을 회색으로 설정을 하자면은, 다운 받아야 되나? 다운 되네요. 아, 금방 되네.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그림으로 나타냈지만 원래는 28 x 28짜리 이미지고, 그 각각의 칸마다 그냥 인티저나 실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걔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 스몰 x로 받아왔는데, 이 스몰 x를 그냥 라지 x로 바꾸면서 여기에 원래 6만 바이 28 바이 28짜리 3차원 텐수로 들어있는 거를 6만 바이 784의 벡터들로 바꿔버릴 겁니다. 요거를 그냥 픽셀을 갈기갈기 쪼개가지고 그냥 벡터 하나로 바꿔버릴 겁니다. 거기가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 엑스트레인을 요거는 알아서 계산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 축을 784차원으로 바꿔라. 또 테스트 이용 입력을 784차원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직 뭐 디멘셔널 리덕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인풋을 쉐입만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디시전 트리를 요거 갖고 와야겠다. 디시전 트리를 한번 학습을 해보죠. 저번 시간에 줬던 거랑 똑같은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핏을 해볼게요. 학습용 입력이랑 그 학습용 출력을 가지고 이렇게 피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피팅을 한 다음에 실제로 다시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해보고 결과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좀 걸리나? 여기 돌고 있죠 지금. 여기 파란 초록색 요만큼 나옵니다. 물론 이거 레귤러리제이션 좀 완화하면 더 높아지긴 하는데, 어찌됐던 뭐 트레이닝 셋이나 테스트 셋에서 다 한 66%, 67%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디멘셔널 리덕션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아요. 사실 이거 그냥 그대로 들고 와도 돼요. 여기서 했던 거 그대로 들고 와도 돼요. 그대로 들고 오되 다만 여기를 학습용 데이터로만 바꾸면 됩니다. 사실 여기 S나 V는 필요도 없어. 그냥 써놓을게요. 그리고 차원을 줄여봅시다. 뭐라고 할까? D-reduce라고 할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예를 들어서 10차원으로 줄이고 싶어. 그럼 Z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은 Z 중에서도 트레인이겠죠? X 트레인에다가 .u 처음에 앞에 있는 10개의 컬럼 벡터를 가지고 와서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죠? 여기서 말한 거. Z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얘의 쉐입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6만 바이 10으로 줄었죠. 원래는 6만 바이 784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적당히 10차원으로 줄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784에서 10차원짜리로 줄였어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해야 되죠.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역시 같은 행렬, 같은 컬럼 벡터를 가지고 곱하면은 똑같이 디멘셔널 리덕션을 진행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피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져와야지. 피팅을 합니다. 대신에 Z로 피팅을 하고 Z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바꿨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784차원의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10차원의 입력을 받았어요. 차원을 줄여서 10차원으로 받아서 학습을 돌렸더니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아까 67%막 이렇게 나왔는데 10차원으로 줄여도 성능에 별 손실이 없죠. 오히려 심지어 약간 오르기까지 했죠. 왜냐하면은 디멘셔널 리덕션을 진행을 하면은 가끔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축소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축이나 정보가 있잖아요. 그 잃어버리는 방향이 노이즈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차원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해서 단순히 정보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정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요거를 포문을 써서 그냥 한 차원에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차원부터 뭐 15까지 한번 돌려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포문 안으로 넣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그때그때 구한 애큐러시를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프린트까지 해볼게요. 마지막에 프린트, 여기 프린트도 가지고 올게요. 그냥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넣으면 되려나? 잠시만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가 쭉쭉쭉쭉 될 거예요. 2차원일 때, 3차원일 때, 4차원, 5차원 이렇게 되죠. 쭉쭉 가죠. 그래서 차원을 한 얼마 정도까지 줄여야지 이 디시전 트리가 별 그 손해보는 거 없이 잘 돌아가냐라고 했을 때 역시 2차원으로 줄이면 좀 말이 안 되죠. 한 45%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여기 7차원 정도 되니까 이쯤 되면은 거의 그냥 줄이기 전이나 줄이고 나서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뭐 별 차이 없더라 뭐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막 8차원, 9차원 가고 조금 더 차원이 높으면 심지어 원래 오리지널 입력을 다 쓰는 것보다 살짝 올라가기도 하죠. 그거를 실제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디멘셔널 리덕션을 진행을 해서 2차원부터, 그러니까 2차원에서 디시전 트리 학습시켜서 트레이닝 테스트 돌린 거 3차원일 때, 4차원일 때 이렇게 차원을 쭈쭈쭈쭉 올리니까 당연히 손해보는 정보가 점점 줄어드니까 성능이 올라갈 텐데 여기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웬만큼 필요한 정보는 다 있다. 나는 이제 충분히 디시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부터는 추가해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거는 뭐 그냥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그냥 맛배기로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실제로 이미지를 한번 봅시다.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IMShow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럭은 시험에 안 낼게요. 28x 28로 만들고 그레이로 하고 잠시만요. 서브 플롯을 써서 여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되지?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한 다음에 요거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이고 그때 맞다 하긴 그랬었지. 잠시만요. 요거 좀 가져올게요.
이게 사실 이거 어제 수업할 때도 좀 놀랍긴 했는데 이거 그림만 보면은 사실 차원 축소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온 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요거 좀 다 지우고 잠시만요. 일단 100차원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왜 그렸지? 여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실제 이미지예요. 오리지널 이미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그럼 요게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사실 784차원짜리 벡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개의 벡터만 가지고 100개의 벡터만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 이미지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네, 딱 10개만 100개만 썼습니다. 100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용한 100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 10개만 한번 봅시다. 아니, 5개만 봅시다.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U의 i번째 컬럼 벡터를 리쉐입을 해서 C맵을 그레이를 주면 되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이 5개의 그림이 뭐냐면은 그 지금 베이시스가 되는 벡터가 100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100개의 이미지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1번이 얘고, 2번이 얘, 3번이 얘, 4번이 얘, 5번이 얘. 이렇게 100개의 이미지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이 10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얘를 최대한 가깝게 표현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멘션이 만약에 더 높아져. 원래 차원에 더 가까워져. 이거 100에서 300으로 높여볼게요. 그러면은 디테일이 더 살아나겠죠. 더 원본에 가까워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훨씬 더 이제 섬세하게 살아나죠. 이런 베이시스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근데 더 줄여. 막 한 30개야. 이러면은 좀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지죠. 그러니까 뭐 물론 맨 앞에 있는 5개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원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쭉 갈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아까 디시전 트리 이렇게 학습했던 거 사이킨런으로 똑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는 NMF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마칠게요. 사이킨런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있네. 사이킨런 안에 디컴포지션에 있대요. 디컴포지션. 여기 안에 PCA가 있나 봐요. PCA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하나 만들 거예요. PCA를 이용을 할 건데 넘버 오브 컴포넌트를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줄이고 싶은 디멘션이라고 줍시다. 뭐 마찬가지로 10차원으로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PCA를 할 건데 요만큼 차원으로 줄일 거다. 그래서 그 모델에다가 피팅을 하자. 입력을 줘서 피팅을 하라고 시키면은 여기 안에서 뭐 하겠어요? 얘의 코베리언스를 구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한 다음에 요 개수만큼의 컬러 벡터를 추출을 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차원을 축소는 어떻게 하냐면은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전체 차원의 입력을 줘서 얘를 변환을 시키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돼요. 그럼 나머지 똑같아요. 여기 그냥 쭉 가지고 올게요. 나머지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일단 프린트를 딱 해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PCA도 진행하고 여기 트리도 피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제 포문으로 돌려볼게요. 포문으로 아이고 2부터 15까지 돌려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는 SVD를 여기 바깥에서 한 번만 수행을 하거든요. 여기다 바깥에서 한 번만 수행한 다음에 이미 구한 U로부터 필요한 컬럼 벡터만 뽑아오는데
여기 사이킨런에서는 지금 컴포넌트 개수를 바꾼 다음에 피팅을 다시 수행해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네. 어쨌든 그렇게 출력을 실제로도 한번 해보면은, 아, 여기 위에 있는 거 가져올게요. 그림 그리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올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또 프린트 쭉쭉쭉쭉 되고 마지막에 플롯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2차원일 때 시간 조금 걸립니다. 3차원일 때 4차원. 저거 좀 기다리는 동안 얘를 밑으로 옮겨야겠다. 좀만 기다려 볼게요. 그죠? 아까랑 거의 똑같죠? 한 7차원 정도 되니까 이미 원래 오리지널 다 사용할 때 성능 다 내고 있고, 그거 넘어가죠. 이제 10차원, 11차원 가면은 70%까지 가죠. 아까랑 사실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맞죠. 네. 뭐 아주 똑같진 않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사실 맞죠. 이 그래프 양상도 거의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 그쵸? 완전 똑같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써서 진짜 완전히 디멘셔널 리덕션 완전 똑같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NMF만 보여드리고 끝을 낼게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요 베이시스 보여줬던 요거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위에까지만 낼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낼게요. 그리고 NMF도 똑같이 보여드릴 텐데 시험에 안 낼게요. 한번 보세요. NMF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NMF라고 있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NMF는 뭐 SVD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근사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짜볼 수는 없고, 뭐 짜고 싶으면은 논문 찾아봐가지고 논문 따라서 구현을 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동일한 요령으로 우리가 줄이고 싶은 차원을 이렇게 명시를 할게요. 나 모델을 하나 만듭시다. NMF라고 만들게요. 역시 넘버 오브 컴포넌트가 들어가요. 우리가 줄이고 싶은 개수만큼 줄일 거예요. 아, 왜 이래? 이렇게 넘버 오브 컴포넌트를 줄 거고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피팅을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던져서. 근데 요때 얘도 마찬가지로 디멘션이 들어가는 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트랜스포즈 해서 넣어야 됩니다. 네. 이거 뭐 따로 옵션이 있나 모르겠다. 그냥 트랜스포즈 해서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베이시스를 얻을 수 있고, 좀 이상한데? 많이?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웨이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 모델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 W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거 한번 실제로 프린트를 해드릴게요. 쉐입을 10개면 시간이 걸리려나? 이거 차원 높으면 시간 좀 걸리는 편이에요. 이거 SVD보다는 더 걸려요. 그쵸? 지금 좀 걸리죠? 10개짜리니까요. 이렇게 차원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안에는 베이시스가 들어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784차원의 벡터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 딱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H에는 이제 그 10개, 그럼 벡터 하나를 표현을 하려면은 10개의 스칼라, 10차원의 벡터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 값들이 들어가 있고 그게 6만 개가 여기에 쌓여 있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미지를 한번 보죠.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디멘션을 잘 맞춰야 되는데 W에다가 W가 베이시스죠 지금. H에 들어있는 n번째 값을 0번을 이렇게 불러볼까? 그는 리쉐이퍼로 됐죠? 요건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W에 들어있는 i번째를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이 MMF 또 하겠네.
아, 10개 했구나, 지금. 10개 했죠, 제가. 이거 차원 좀만 더 키워서 해볼게요. 아, 이거 시간 좀 걸리는데? 한 30개, 50개? 50개 해볼게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금방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H에 여기 이걸 잘못 썼다. 이렇게 곱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닌가? C 해서 0 아닌데, 0 맞는데? 잠시만요, 요거 컨닝 좀 할게요. W 닷에 H에 n번째 리쉐입 맞는데? 이 정도 차원 가지고 잘 복원이 안 되나?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아니구나. W 닷에다가 n 컴포넌트 D 리뷰스 54원. 이거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만요. H 0번 28 바이 28. 차원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어제 내가 몇 차원으로 했지? 그죠? 이상하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좀만 생각을 해볼게요. X 트레인 여기서는 내가 이거랑 똑같이 한 것 같은데 W 닷 H EJ 이거 뭘 잘못했지?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여기서 옵션을 다르게 줬다고 그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이상하죠? 트랜스포즈를 해서 들어가나? 아닌데, 그 문제 같지도 않은데. 진짜 확실하게 차원을 엄청 늘려서 한 번만 해볼게요. 이런데도 이미지가 뭉개지면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였죠? 그때 보통 한 300차원 하면은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래도 뭉개지면은 제가 수업 끝나고 나중에 AS를 해서 따로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으니. 그죠? 뭐 잘못했어. 분명히 뭐 잘못했어, 지금. 이거는 제가 수업 끝나고 제가 뭐 잘못했는지 좀 찾아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밑에 있는 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밑에 거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그 PCA가 뽑아준 그 몇 개였는지 기억 안 나네. 하여튼 PCA가 뽑아준 제일 앞에서 나온 5개의 베이시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여기 앞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을 여기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표현을 하겠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때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PCA는 원래 여기 배경이 까매요. 배경이 까만 게 뭐냐면은 여기 배경 자리에 0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검은색이 0이고 이 흰색이 되면은 1에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베이시스 보면은 배경이 까만색이 아니라 회색이죠. 사실 배경에 0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0보다 더 작은 값이 있어서 여기가 회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을 검은색, 제일 밝은 값을 흰색을 줘야 되다 보니까 이 배경에 있는 0이 회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지금 양수랑 음수랑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랑 두 벡터인데 사실 요거 두 개 이너 프로덕트에서 0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다 각각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NMF에서 뽑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이제 뭐랄까 항상 포지티브하게 나와야 되는 구속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조합해낼 수 있는 양수로 된 이미지 이 때문에 이런 베이시스들이 지금 뽑히고 있는 게 되겠죠. 네. 여기 지금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만 AS를 한 다음에 뭐 유튜브가 됐든 어디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